자, 이번 시간은 교재 119쪽 개념 코드 5번 여러 가지 함수 1에 대해서 나갈 건데요. 바로 이전 시간까지 이제 함수의 정확한 뜻과 대응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구성 요소,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수 자체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을 했다고 치면 이 단어, 이 내용부터는 이제 그 함수가 뭔지 알았으니 함수에도 다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금 우리 교재상으로는 이제 함수 단원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와 그 뒤에 단원은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함수 앞 단원에서는 조금 자잘한 함수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쫙 배울 거고요. 그다음 그 다음 단원 함수 단원에서는 막강한 함수 두 개, 아주 학생들을 빡치게 하는 두 개의 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비교적 자잘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에 중요한 함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는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 1,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 함수는 뭐가 있느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면 틀릴 일은 딱히 없어요. 네,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 여기 위에 도움말 내용을 읽어보면 정역 x와 공역 y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x가 y에 대응하는 규칙은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네,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 함수의 대응에만 어긋나지 않으면서 규칙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함수를 배워보겠다 이거죠. 첫 번째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고 하는 놈을 배울 겁니다. 근데 항등함수의 뜻은 그냥 간단해요. 요것만 읽으면 다 이해가 갑니다. 자기 자신과 대응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밑에 내용을 읽어볼까요? 그림, 대응표 먼저 볼게요.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1, 야, 너는 너 자신하고 대응해. 그러면 1은 1에 대응이 되는 거죠. 2는 2에 대응을 하는 거죠. 0이 있으면 0은 0에 대응을 할 거고 5는 5에 대응을 할 겁니다. 아유, 입 아파. 그러면 뭐 얼마인지 모르는 수이긴 하지만 값이긴 하지만 A는 A에 대응을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별표를 대입하면 별표가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그 항등함수의 식은 당연히 그럼 뭐겠습니까? fx가 항등함수라 그러면 fx는 x. 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에다 1을 대입하면 요게 1이니까 f1은 1. 그쵸? f2는 2. fa는 a. 즉 자기 자신을 대입하면 그 결과도 자기 자신이 되는 요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 뭐였어요? y는 x. 요 식이 요렇게 x로만 돼 있는 요게,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다? 이게 1차 함수기도 하지만 요게 무슨 함수다? 항등 함수였다. 왜?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i라고 쓰거나 i 라지 x라고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이 점들을 이제 좌표평면에 좌표평면에 그래프로 옮겨 보면 이 y는 x잖아. 이게 그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된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항등함수 이게 다입니다. 항등함수는. 그래서 항등함수는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함수랑 뭐 접목이 돼서 합쳐져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항등함수 자체로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왜? 너무 간단하니까요. 자, 설명을 여기에 조금 더 보면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라는 뜻이니까 항상 같다? 1은 1과 같고 2는 2와 같고 2는 2와 같고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항등함수의 식은 1차 함수 y는 x 또는 fx는 x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보죠. 네, 이 페이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근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듣고 계시면 학생들한테 개념 설명을 조금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상수함수는 식이 상수로만 되어 있는 함수야 라고 설명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확한 뜻을 같이 정리하고 가시죠. 상수함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이 이래서 그래. 상수함수라고 나와서 그럼 식이 상수인 거 아니야? 식이 1차 함수면 식이 1차인 함수, 상수함수면 식이 상수인 함수 이렇게 오해하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요. 상수함수의 뜻은 뭐다? 요거 중요하다.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치역. 공역은 많아도 돼. 근데 치역은 뭡니까? 정역 X의 원소와 대응하는 원소, 실제로 대응하는 원소를 모아놓은 게 치역인데 그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응표 있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저는 애들한테 야 얘는 몰빵을 하는 함수야. 한 놈에 다 몰빵이 되는 함수야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x 정의역의 원소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치역의 원소가 뭐 또 1, 뭐 0, 1, 2, 3 해갖고 뭐 k라는 값도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치역이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하나하고만 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K하고 대응하고 0도 K가 나오고 1을 대입해도 K가 나오고 2를 대입해도 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요거 Y는 fx는 K라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야 봐봐 식이 그러니까 1을 대입해도 어떤 상수 K가 나오고 2를 대입해도 K가 나오고 3을 대입해도 K가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함수의 식이 상수로 나오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발리에 들어드릴게요. 물론 이게 함수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핵심 개념을 먼저 익혀둬야 돼요. 어쨌든 치역의 원소가 단 하나다.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K, 1을 대입해도 K, 0을 대입해도 K, 뭐 0.5를 대입해도 K.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맞지 않냐? 맞지 않냐? 자, 그런데 제가 그럼 이제 반례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했죠.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대응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가 1 이상일 때는 얘가 0, 그 다음에 x가 1 미만일 때는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상수함수 맞냐? 상수함수 맞아? 라고 물어보면 절반은 네 상수함수예요. 절반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쌤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상수함수 아니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거 상수함수 아니에요. 왜? 상수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이게 참거짓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수함수를 식이 전부 다 상수로만 표현된 함수라고 정의를 했다 그러면 요거 맞죠. 범위에 따라서 나오는 식이 전부 다 상수니까. 그런데 상수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치역의 원소가 단 하나뿐인 함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얘는 정의역이 공역이 있으면 자 1보다 큰 수들이 있다고 쳐봐요. 1보다 큰 수들은 전부 다 0으로 대응을 하고요. 1보다 작은 수들은 전부 다 2로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치역이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이거 상수함수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구분이 없이 그냥 함수의 식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 이렇게 상수 하나만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치역이 하나인 게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함수라고 치는 거지 식이 상수라서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요것만 조심하면 근데 이걸 이렇게 딥하게 깊이 있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개념을 공부할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